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일 울프입니다.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디어 시작된 글로벌 진출이라는 대신증권 레포트가 나왔고요. 주가 추세상 두 번째 추세선에서의 반등 후 상승을 도모하다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컨텐츠 제작소 대장은 누구인가? 예. 두 번째, 디즈니 플러스 국내까지 진출하면 컨텐츠 업자들에게 호재죠. 바이셀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부분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수와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프리미엄 구간에서 매수가를 더 지불을 해야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추가 상승한 후에 어느 정도 다시 안착이 되면 새로운 펀더멘털 라인을 추세선을 그리게 됩니다. 손절은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뚫고 내려올 때 손절을 하는 거고, 이러한 기준은 일봉 150선, 300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 대부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주가 추세상 추세선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죠. 반등을 도모하다라는 내용인데, 맨 하단이 파란색 디스카운트 선이고요. 그 위에가 바로 위가 빨간색 선이 지금은 갈색선으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프리미엄,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장후에 어떠한 그 뉴스가 있었죠. 디즈니 플러스가 U 플러스와 함께 손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일단은 나올 건 나왔고, 차후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에 안착되기 전에, 실제로 서비스하기 전에 아마 이제 컨텐츠 관련된 주가 또 한번 부각이 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의 김희재, 이지윤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스카이단스가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애플 TV로부터 시리즈 오더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The Big Door Prize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작품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왈시 동명 소설 원작으로 캐나다에서 시즌 6까지 반영된 작품입니다. 에미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웨스트 루이드가 작가 겸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고요. 30분 분량의 10개 에피소드 10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드라마 시장 진출이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해당 제작비가 한국의 한편 제작비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지원도 받을 것입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미국에서 단독 및 공동으로 1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 사랑의 불시착이나 호텔 델루다 같은 글로벌 버전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웰메이드 드라마를 제작을 통한 국내 드라마 콘텐츠 질적 향상과 더불어 사업의 전문성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 국가 경쟁 확보에 앞장섭니다.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드라마 잘 만드는 회사다 우리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내용 중에 이제 사업보고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깨비, 그 유명한 도깨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11편의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모회사는 CJ 엔터테인먼트 ENM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드라마 제작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판매 전략인데, TVN이나 OCN 채널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고, 지상파, 종합 편성, 전통 미디어, 디지털 다양한 플랫폼 맞춤형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답니다. 국내에도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고, 글로벌 판매 전략도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서 제작하고 방송사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지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돈 벌 날이 더 많다는 거죠. 드라마 사업 수출과 내수의 비교를 해보면 일단 수출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내수도 4기, 5기 점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가 확대가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코로나 해소가 돼도 관련된 드라마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자, 저의 코멘트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잘 만든 건 알겠고 이제 컨텐츠 공급 대상자인 디즈니 플러스에 주목하자. 네. 판매 채널의 경로가 확대가 되면 그만큼 들어올 돈도 많다는 것입니다. 서브스트로입니다. 6월 1일 주목할 만한 뉴스 외. 자, 뭐 테슬라 고마워요.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원통형 배터리 사상 최대치 예상을 하고 있고 해외 5G 시장 개화로 통신 장비 성장이 도래가 된다.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좀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이 바로 이제 5G 테마입니다. 조만간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ST팜 국내 최초 LNP 방식 코로나 mRNA 백신 개발 착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텔레칩스 러시아 최대 자동차 업체 반도체 공급을 한다는 뉴스입니다. 또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수혜주는 뭐 해성 디웨스, 한컴 MDS인데요. 한컴 MDS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컴 MDS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이제 현재 산업계에 있으면서 반도체 개발 쪽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트레이스 32라고 그런 장비랑 기술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어떤 펌웨어 개발 같은 걸 하려면 무조건 무조건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대부분 한컴 MDS에 트레이스 32를 쓰고 또 기술 지원 받고 있어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없어서 좀 없으면 좀 불편해요. 네. 개발자들이 어느 한 개의 어느 하나의 한 종류의 좀 개발 도구를 쓰다 보면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걸 대체하기가 힘듭니다. 또 기술 지원 받을 때도 한컴 NDS에서 많이 받거든요. 역시 기술 지원을 빵빵하게 해준 데가 좋습니다. 아틀라스 리서치 데일리 브리핑 오늘 날짜로 뭐 클럽하우스 이런 클럽하우스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자, 애플에서 유령 구독형 팟캐스트 서비스 출시를 6월로 연기를 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디즈니 100개 해외 TV 채널 제공을 중단을 했고요.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네들 플랫폼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한 콘텐츠 글로벌 유통을 주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샤오미 하이퍼 찰지 발표가 임박했다. ESG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 스타트업인데 스마트업 투자를 위한 3천만 유로 펀드 출범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각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중국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내 데이터는 중국에서만 쓰도록 한다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이제 쌓인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까?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는 주가에 매우 긍정적이에요. 일례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시리즈 A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무려 43만 6천 달러입니다. 배당 안 해요. 근데 자사주를 계속 매입해서 주가 부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자사주의 매입 중에 이제 애플이 101조, 구글이 56조 자사주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22년 만에 최대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 시세 차익을 할 수 없는 자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자산의 시세 차익을 이제 고객들이 아니면 주주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파티의 끝이 왔다. 좋은 내용이에요. 일단 시장의 뷰나 안목이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서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요즘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고점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나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20 팬데믹 때 이럴 때 공포 때 주식을 사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옥석가리기에서 팔아야 했다는 거죠.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를 했을 때 초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이런 족같은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중국발 저가 상품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갔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더 싸게 공급을 했던 거죠. 디플레이션을 압력을 유발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낮은 생산 원가 확보를 주력을 하다 보니까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장에 이제 지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중국의 인건비가 그동안 10배가 올랐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 제품은 이제 싸지 않다는 거죠. 기업들은 중국 생산 기지에서 이제 철수할 것이다. 이제 코스트 푸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말고도 디맨드 풀, 수요 견인 발생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수요자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아니면 뭐 인도 뭐 이런 쪽으로 점점점 더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효과, 또 다른 말로 이제 쿠팡 효과라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높아져서 저물가를 유지시켰지만 이제는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산업 자체가 바뀔 때 위대한 기업도 바뀐다는 거죠. 액션모빌도 한때는 시총이 1위였습니다. 자, 이런 사회가 변화할 때 그리고 산업 자체가 변화할 때 기업도 변화하는 이런 기업을 매수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빚내서 주식을 했다면 빚도 줄이고 좋은 것을 좋은 주식을 나눠서 분할해서 함께 오래오래 들고 있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뭐 테이퍼링 폭락에 대비해서 주식 다 팔고 현금 100% 준비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이제 세상에는 100%가 없다는 거죠.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거는 이제 반복된 학습 효과에 대해서 대응인데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주가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시장은 주식 시장이 올랐었다라는 내용이고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해지하는 수단으로 주식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테이퍼링 하려면 주식이 15에서 20% 빠질 수 있다는 점, 이게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인데 결국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이퍼링 해도 금리를 올려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신같이 정말로 막 타이밍 좋게 저점을 잡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좋은 주식 꾸준히 적립식이든 아니면 오래오래 계속 들고 있자라는 내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주가는 펀더멘탈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했다고 할 때 리얼 옵션 가치가 반영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주가가 갑자기 피크로 착 하고 올랐을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는 매수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도할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되는데요.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 입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드디어 시작된 글로벌 진출 대신증권 레포트가 나왔고 주가 추세상 두 번째 추세선에서의 반등 후에 상승을 도모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로 컨텐츠 제작소 대장은 누구인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라는 것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